달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그리고 달에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카사의 달 착륙선 프로그램 김선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건립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개발의 컨트롤 타워가 경남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경남에서 달까지 우주 탐사를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내 꿈의 그라운드는 경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항공청 달 착륙선 프로그램의 김선훈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켓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학교 다닐 때 저렇게 로켓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옆에 보시는 누리호나 뭐 그런 것처럼 큰 것들을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축소형으로 작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했던 엔진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리는 그 엔진을 2015년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소형으로 실험을 성공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축소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발사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위성에서 사용하는 추력기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위성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누리는 현재까지도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올해 4월 달에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나사 정문은 그냥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 하나가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사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우주. 네. 그리고 뭐 어떤 기술의 정점, 그리고 뭐 외계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사라고 하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카사라고 하는 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부 기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주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로 가는 길을 설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이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두 기관이 우리 카사의 산하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은하를 바라보거나 그런 꿈을 꾸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 꿈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되게 멋있죠? 이거는 다누리가 2022년 8월 5일에 발사가 되고 약 4개월 동안 스스로 날아서 달의 궤도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2023년에 타이코 크레이터 아니면 또는 이제 티코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달의 남극 비슷한 곳에 있는 이 크레이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달에 착륙을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달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달을 돌면서 이런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2년에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 달 착륙선을 현재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 착륙선 프로그램에서는 달에 관련한 모든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달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샘플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런 모든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그런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창 시절에 평범한 학생이었고, 근데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레고 오타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급도 받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과학상자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게 없었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과학상자 뜯으면서 막 이리저리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거는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그때 당시에 5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 조립 로봇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집에서 막 가지고 놀면서 그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로를 설정을 하는데 내가 과연 커서 뭐가 될까라는 것들을 조금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진로를 결정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진로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저도 수업 시간에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딴짓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선생님한테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딴짓이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과서 위에다가 책을 겹쳐가지고 저는 열심히 읽었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다 알면서 봐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에 그렇게 책이 하나하나 꽂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주제가 다 한결같이 우주 쪽이지? 하면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주 쪽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깨우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비행사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소연 박사님이라고 예전에 2008년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셨죠. 저는 대학교 08학번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학과를 가야지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못 되더라도 내가 우주선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런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가 정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데요. 저도 좀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물론 게임도 보고 그다음에 재밌는 것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제 관심사는 어느 정도 정렬이 돼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도 보고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적합한가? 이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써 있는 거는 오타쿠 기질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타쿠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관심사에 정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적합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 뭔가 첫 번째랑 두 번째랑만 섞어 놓으면은 집에 가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기적인 오타쿠가 되래요 라고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게으르고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쁜 말들이 섞여 있지만 사실은 나쁜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좋은 점을 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장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무료하게 지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 일을 편하게 하고 싶다.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은 내가 주어진 일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단어죠. 요거는 이제 들어보신 학생이 얼마 없을 거예요. 한두 명 정도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국제협력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영어가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딴 책 보기 전에 영어를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언어로서 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아까 말했던 딸깍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들,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그런 대화라든지, 그러니까 AI와 대화를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한번 해볼게요. 회사 신입사원들하고 그리고 회사에 오랫동안 계셨던 베테랑인 이제 부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경쟁을 시킨 거예요.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묘사해달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실 때는 우리 AI랑 좀 더 친숙한 신입사원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훨씬 잘하세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입사원분들은 내가 이제 AI를 좀 더 잘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아와줘.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좀 알아와줘. 이렇게 하고 자기가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 부장님들은 부하 직원을 정말 잘 다룹니다. 그래서 AI 1한테 너 이거 해와, 2한테 너 이거 해와, 3은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장으로 만들어와, 이렇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생각과 다르게 부장님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팔씨름하는 것 같고 뭐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컷이 아니라 실제 사진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AI한테 다시 주문을 합니다. 좀 더 다르게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묘사를 해서 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AI랑 대화하는 방법,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경남은 우주개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 그리고 인재개발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클러스터, 그리고 경남은 위성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연구원 그리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에는 작년에 생긴 우주항공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때 경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사천여고 다니는 최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김선훈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이 우주 연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네,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이제 우주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달 착륙선이 자기가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알아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온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현지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컴퓨팅 파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슈퍼컴퓨터를 전체를 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거기서 사용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경우는 있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원을 아끼면서 좋은 성능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